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과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천 마이너스 물가의 디플레이션 공포 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게 결국 경기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공포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정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거지 곧 회복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이나 혁신 성장 등을 하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디플레이션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먼저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싸지는 원인, 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말 그대로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제조 원가 자체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좋은 현상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감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가게나 기업이 앞으로 점점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점점 침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말 그대로 현금이 왕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물건은 넘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이 그건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금은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 말고 현금 외의 자산들,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더 위험한 거는 디플레이션에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아놨다면 그 대출액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이 다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신경 쓰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았겠죠. 그거에 대한 은행권의 부실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기업이나 가게가 부도가 발생을 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서 회복되지 않았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데 집값이 자기가 구매한 금액보다 떨어지는데도 안 파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부실한 상황이 돼서 부도를 맞게 되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그래서 금리도 엄청난 수준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빚을 내서 한 거죠. 그리고 미친 듯이 폭등을 하죠. 거품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결국에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 당시 얘기를 하면 뭐 일본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거품이 심했는데 그 거품이 일본에서 더 이상 대출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는 강수를 두면서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복하는데 장장 20년이 걸린 거죠.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인구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막대하죠. 지금 1550조를 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유례없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지금 디플레이의 우려가 오게 됐을까요? 결국 수요가 아까 디플레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내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은 돈을 묶어놓고 부동산을 끌어안고 집 한 채를 끌어안고 이자를 감당하느라 가처분 소득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디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IMF랑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IMF 때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IMF 때는 그나마 기업이 부실한 것 외에 가게는 그래도 건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십시일반 근무호기를 하고 또 부실 기업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빨대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부채가 다 가계로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가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죠. 정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잃어버린 20년과 비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 513조대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을 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최대한 내리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고 해서 절대 디플레이션 상황을 막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금리를 푼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와 있어요. 경기 둔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고음 하면서 마이너스 정책이나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극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 유동성의 함정 때문이죠.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돈을 안 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해도 시장에 현금이 넘쳐서 막 있는데도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또 가게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IMF를 경험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기업 내 유보금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고 부자들의 지금 투자 상황이라든가 부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들만 일반 개인들만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금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외의 자산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부동산은 물건이에요. 그죠? 팔아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입니다. 현금의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오히려 금이 오르죠.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금을 조금 샀어요. 금을 조금 샀는데 한 5, 6개월 지났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익률이 25%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안전자산이죠. 부동산이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전문가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팔리지도 않고 현금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안전한 자산일까요? 쓸 돈이 없는데. 기사를 하나 소개할게요. HVSI가 2년 만에 60선을 추락했다 이런 내용인데 HVSI라는 거는 주택경기실사지수라는 건데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주택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봤을 때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앞으로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안 좋다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2년 만에 60선으로, 서울도 60선으로 추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장을 잘 아는 플레이어조차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택사업 경기가 올 들어 최악이라는 내용이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새 아파트는 인기가 좋고 지금 뭐 청약 열기가 후끈하고 천정부지로 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일반적인 논리,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지금 상황, 그리고 시장을 잘 아는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지금 상황, 비관적인 상황을 뒤로 한 채 언론들이 얘기하는 또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말만 믿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감사 제 의견은 당연히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현금 외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오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